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교과서 한 2죠. 자, 1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다문화 사회를 향한 준비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5쪽이고요. 자, 그래도 오늘 논술문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를 향한 준비. 자,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의 등록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 말엔 90만 명에 이르렀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최소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2010년 기준으로 약 110만 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약 4,900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의 약 2.2%에 해당한다.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한다. 활용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문제 제기예요. 문제 제기.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게 이 글의 요지예요. 자, 특히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국제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말미암은 국내의 노동인구 감소,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 희망 증가 이런 것들로 우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외국인 유입의 원인이에요.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 외국인 유입의 원인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원인이 뭡니까? 노동시장의 국제화, 저출산과 고령화. 그래서 노동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게 다 이유예요. 노동시장의 국제화. 국내의 노동시장 인구가 감소했고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 희망자 등이 증가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뭐하게 된다? 많이 유입된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다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증가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가 사회 문제화되지 않고 서로에게 혜택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밑줄 치세요. 우리 사회가 어떤 관점을 보일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관점을 뭐 해야 된다? 정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관점의 정립입니다. 관점의 정립. 왜냐하면 이 관점에 따라서 앞으로 만들어질 제도와 규정 그리고 문화를 포함하는 제반 환경들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이 왜 필요하냐? 이 관점에 따라서 앞으로 만들어질 제도와 규정 그리고 문화를 포함하는 제반 환경들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정립될 필요가 있는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관점 정립이 필요한 이유. 예컨대 예를 들어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외집단으로 규정하면 그들의 경제활동 이외의 국내에서의 다른 활동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자, 국제적으로 외국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자, 외국인을 바라보는 관점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니까 그 자국 내 외국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자국 내 외국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는 외국인들이 이주 혹은 이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주한 나라의 제도와 언어 그리고 문화에 스스로 적응하고 동화해야 한다는 관점.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 외국인을 바라보는 관점 1번. 바라보는 관점 1번. 동화의 관점이야. 외국인, 당신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온 것이니까 당신이 우리나라에 스스로 알아서 적응하세요. 이런 관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다른 하나는 이거 중요합니다. 이 관점. 외국인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밑줄 외국인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문화적 전통을 간직한 채 이주한 사회와 융화될 수 있도록 외국인들보다는 이들이 이주한 사회가 이들에게 적응하고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관점. 이건 무슨 관점? 관점 2번 포용의 관점입니다. 포용의 관점. 사실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관점은 전자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니까 포용하는 게 아니라 동화해라 라는 게 지배적이었다 이 소리. 한때 미국을 인종과 문화의 용광로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말은 모든 이민자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전통과 문화가 모두 용해되어 미국화된다는 뜻으로 이는 첫 번째 관점의 전통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관점은 뭡니까? 무슨 관점이죠? 동화의 관점입니다. 이 동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이주민 혹은 이민자는 모두 개인들이고 개인 스스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 경우 외국인 범죄도 이들이 적응하고 동화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건에 혐오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범죄의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혐오감을 가지게 되는 니은으로 묶으세요. 이게 동화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동화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동화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화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아주 혐오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 후자인 포용의 관점은 외국인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인구 집단 가운데 하나로 여긴다. 이제 포용이 가지는 관점. 여러 개체들 중에서 그냥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은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으로부터의 외국인 유입이 많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유지한 채 이주한 나라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의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최근 외국인이 포함된 가정에 대해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용어가 바로 포용의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게 뭐냐면 다양한 문화를 뭐한다? 존중한다, 포용한다라는 관점이 대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포용의 관점을 취하면 밑줄 치세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줄어들고 갈등을 해소해 외국인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 포용의 관점을 취한 이유입니다. 관점을 취해야 하는 이유 1번. 왜? 뭐 때문에? 외국인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은 뭡니까? 동화입니까? 포용입니까? 포용의 관점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제도가 부족하다 이 소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관점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선택되어야 하고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점 위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포용과 우리나라는 어떻다? 포용과 동화의 관점이 둘 다 있다는 거. 동화의 관점도 있고 포용의 관점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전자의 관점보다는 후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후자의 관점. 후자의 관점을 플러스로 보는데 이게 뭐냐? 뭐의 관점입니까? 포용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포용의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하나의 민족이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수천 년 한반도에서만 살아온 것을 자랑스러운 사실로 배우고 자라났기 때문에 후자의 포용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니은,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 우리가 포용의 관점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 뭐 때문에? 단일 민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도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문화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다문화주의를 외국인 정책의 기조로 삼고 다문화 가정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정책을 포용의 정책으로 점점점 기울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주해 갔을 때를 가정해보자. 역지사지를 이제 생각해보자 이 소리죠. 이주한 나라 사람들의 제도와 언어를 배우고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본래 지니고 있는 문화적 전통과 가치관을 버리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완벽하게 동화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이 우리를 배타적으로 대하거나 사회적 기회를 주는데 자국민과 차별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도 우리에게 동화되거나 흡수되기보다는 각자의 전통을 가지고 각자의 전통과 가치관을 유지한 채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포용의 관점을 취해야 하는 이유 2번입니다. 아까 1번 했었죠? 포용의 관점을 취해야 하는 이유 2번. 왜 그러냐? 누구나 자신의 전통과 가치관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가치관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포용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능할 때 밑줄치세요. 외국인의 증가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배가시켜주는 훌륭한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자, 포용의 관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3번. 왜 그러냐?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어. 이는 탈산업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인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의 결국 글쓴이의 주장은 무슨 관점을 취하자? 포용의 관점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 첫 번째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누구나 자신의 전통과 가치관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배가시켜주는 훌륭한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쪽으로 가셔서요. 이제 갈래의 특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꼭대기에 갈래의 특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종류. 갈래는 논설문. 성격은 분석적이면서 논리적이고 논증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재는 다문화 사회가 제재이고요. 주제는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의 필요성. 자, 특징 보도록 하죠. 특징. 자, 첫 번째 특징.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화제를 제시했다. 화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 특징. 대조를 통해서 관점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관점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마지막 세 번째. 사회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특징까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문화 사회를 향한 준비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요,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